시리도록 맑은 지중해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신비의 섬 몰타. 이야, 지중해의 숨겨진 비경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내는 곳. 바다 위의 거대한 성체. 저는 몰타로 갑니다. 화려한 중세로의 시간여행. 이게 4km래요, 4km. 약 7,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가 새겨넣은 다채로운 문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몰타의 푸른 전설 속으로 지금 떠납니다. 한 장에 그려진 세계지도 위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작은 나라. 그러나 작지만 결코 적지 않는 세월의 거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몰타. 첫 여정은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서 시작합니다. 한없이 투명한 물빛과 바스락대는 공기. 수천 년 신화와 전설 속에 신비로운 배경이 되어왔던 지중해. 그 낭만과 여유의 바다 한가운데 빛나는 작은 섬 몰타가 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약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섬나라. 3개의 무인도까지 합해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몰타. 온통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몰타의 수도 발레타입니다. 상아빛 석회암으로 지어진 도시는 전체가 문화유적지. 중세 16세기 약 270년간 몰타에 주둔했던 성요한 기사단이 만들었다는 성체도시 발레타. 와, 견고한 요새도시 안에는 비밀처럼 숨겨진 푸른 정원이 있습니다. 어퍼베럭 가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간 우리말로 굳이 풀이한다면 위쪽 정원? 위쪽 병영 정원? 이탈리아 기사단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진 정원인데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이 발레타에서는 가장 숲이 많은 곳이고 나무가 많은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휴식 공간으로 이 말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1년 내내 꽃들이 지지 않는 잘 가꿔진 정원은 몰타 사람들의 휴식처로 늘 붐빈다고 합니다. 지중해의 바닷바람과 함께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어 예로부터 유명 인사들도 많이 찾았다는 어퍼 바라카 가든. 어퍼 바라카 가든의 아치를 통과하면 탁 트인 지중해 풍경이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들쑥날쑥한 만을 따라 마주 바라다 보이는 요새 도시들이 중세 기사들이 나라 몰타에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성체가 있는 곳, 세인트 안젤로, 그러니까 성천사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타 기사단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저곳에 도시를 만들고 또 성을 만들었습니다. 저 성이 기사단들 최초의 본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도시로 빅토리오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저 도시 이름을 비루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곳이 오른쪽에 있는 생글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두 도시를 연결하는 저 내륙 쪽에 부분도 발달했는데 코스피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오사, 생글레아, 코스피키아 이 세 개를 이끌어서
3시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항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꼽히지만 수많은 침략을 받아온 몰타의 치에라된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 여기 지금은 살루테 데포라고 해서요. 살루테가 뭐 인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절단이라든가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이제 환영의 인사 또는 잘 깔아난 인사로 대포를 쏘옵니다. 매일 12시와 4시에 쏘는데 12시에 쏘는 것은 지금 12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시는 주로 크루즈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루즈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이제 쏘고 있습니다. 마침 크루즈가 들어섭니다. 환영 인사를 받으며 크루즈가 유유히 도착하는데요. 지금의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과거엔 전략적 요충지로 전투가 끊이질 않았다는 발레타. (16세기) 성요한 기사단이 오스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몰타를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 세운 계획 도시가 발레타였다는데요. 이야,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주. 보니까 이제 공화국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발레타의 쉽게 얘기하면 중앙로이면서 가장 중심 거리입니다. 철저한 설계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답게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거리. 도로망을 따라 촘촘하게 들어선 건물들도 약 500년의 시간을 넘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골목을 거닐면서 건물마다 다양한 모양의 발코니를 구경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 건물에 보면은요, 발코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랍의 영향을 약 220년 동안 받았거든요. 이 아랍이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밖에 못 나오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밖을 쳐다봐야 되는데 좀 불편하니까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그 물건을 좀 달라고 하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발코니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랍과 중세 유럽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둘러봐야 한다는 성요한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온통 황급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실내 장식. 천정과 벽면을 메우고 있는 그림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8개의 다른 언어권에서 온 기사들로 구성됐던 성요한 기사단을 위한 대성당. 벽면에는 기사단들의 상징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와,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여러 번 와봤지만 언제 봐도 감탄스러운 섬세한 문양의 도금 장식들과 다채로운 바로크 양식의 그림들. 수백 년간 기독교를 수호하는 종교적 군사단체로 활동한 기사단의 흔적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성지와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슬람 세력에 맞서 든든한 성체 역할을 했던 성요한 기사단.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군들이 다치면 치료해주는 이제 병원 기사단으로 갔다가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서 이 로도스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면서는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진짜 군인 기사단으로 변하고요. 거기서 쫓겨나면서 이제 항해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말타로 안착하는 그런 과정까지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화려한 천정화는 건축물 완공 이후 약 80년 뒤에 그려진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 마테아 프레티가 그린 그림에 저쪽 유리창 양옆에 각각의 두 사람씩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옆에 그림자가 젖어 있거든요. 이게 프레스코화, 그냥 벽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마치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마치 3D 기법으로 그림자를 그려 넣어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앉아 있어서 툭 벽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냈죠. 바닥은 색색의 대리석 조각을 끼워 맞춰 정교하게 문양을 새긴 묘비들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수입해온 대리석으로 그분들의 무덤 관을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기사단들, 기사의 문장들을 정교하게 새기고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을 한 돌판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성요한 기사단으로 활동했던 약 400여 명이 잠들어 있다는 무덤. 대성당의 성스럽고도 경이로운 모든 장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점을 찍는 작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빛의 화가라 불리는 카라바조의 대작. 세례자 요한의 참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독창적인 명암법으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자,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 많은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중세 때 성화, 중세 이후에도 이 종교적인 그림에는 익명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뭐 작가의 이름을 어디 쓰거나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이 세례 요한의 흘리는 피를 가지고 서명을 싹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예술입니다.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 감동과 여운. 아쉬움을 뒤로 상인의 거리로 들어섰는데요. 예부터 상인들이 북적였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국적인 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덕의 U자형으로 경사진 도로가 마치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길. 발레타의 숨은 명물 거리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이거랑 거의 같은 이 도로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경이 샌프란시스코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몰타의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없는 대신 낮은 언덕이 이어지는 발레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요새 도시에는 옛 기사들의 자취도 배어 있습니다. 이 계단, 이 계단에 얽힌 또 하나 이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계단이 낮잖아요. 처음에 이 도시를 만들 때 16세기부터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낮게 만든 이유는 이 몰타 기사단들이 갑옷을 입었을 때 이게 무겁잖아요. 40kg에서 80kg가 되는데 이 높이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갑옷을 하면은. 그래서 갑옷 입은 상태에서 잘 걸을 수 있게 낮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엉거주춤한 폼으로 이 무거운 다리를 들고 이렇게 걸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낮게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10cm도 안 되는 낮은 계단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이상해 보였겠죠.
천혜의 항구를 자랑하는 몰타에서는 해안을 깊게 파고든 지중해를 건너는 전통배를 타볼 수도 있습니다. Hello. Are you going to the Victoriosa. Victoriosa? 디사라고 불리는 전통배는 발레타에서 빅토리오사까지 이어주는 수상 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빅토리오사는 성질을 잃고 떠들던 성묘한 기사단들이 1530년에 몰타로 들어와 처음으로 닻을 내렸던 도시. 약 5분쯤 달리자 빅토리오사가 성큼 다가섭니다. 계속 육지에서만 봤는데 이 바다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독특합니다. 남다르고요. 예. 가까이에서 멀리서만 봤던 건데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이런 그 성체 같은 것들 볼 수 있고. 바다로 튀어나온 작은 반도를 따라 성체들이 들어선 세계의 도시 쓰리시티. 그중 세인트 안젤로 요새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빅토리오사는 승리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약 500년 전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성요한 기사단이 새로운 근거지로 자리 잡았던 빅토리오사. 이후 오스만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혈투 끝에 몰타를 지켜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숱한 침략의 역사를 겪어온 지금의 빅토리오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뒤 다시 옛 모습으로 재건된 도시. 이 몰타 하면은요 영화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슨 트로이, 글라디에이터, 몬테크리스토 백작, 커스로트 아일랜드라고 이 중세풍의 이 아주 멋진 이 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으면서 다양한 경관, 다양한 풍경을 이 연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중해의 헐리우드다 하는 곳입니다. 중세 시대와 똑같이 옅은 금빛 석회암으로 복원된 빅토리오사. 과거 유산을 소중히 지키려는 몰타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도시인데요. 그리스도교를 지키던 군대, 성요한 기사단의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세인트 안젤로 요새는 지금도 한 명의 기사가 그 일부를 지키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의 기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도착한 성체.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이 닫혀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아쉽게도. 네. 그냥 뭐 쳐다만 봐야 되겠네요. 네. 종교적 갈등과 충돌은 물론 이념의 차이로 빚어진 전쟁까지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귀한 유산으로 품고 있는 몰타는 지중해의 보석이란 수식이 아깝지 않습니다.